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17일 금요일 야간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종합지수는 0.43%, 코스닥도 0.43%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먼저 코스피 업종 차트를 살펴보면 장 초반 2400선까지도 이탈을 했었죠. 저점 대비 1.8% 상승을 하고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저점 대비 2.2%나 상승을 하고 마감이 됐죠. 제가 지난주 월봉 기준으로 최소한 60일선까지는 하락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60일 이평선이 이탈이 되면 하단 120일선까지도 열어놓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죠. 이미 차트가 무너져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2250까지도 하방으로 열어놓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삼성전자는 1.81% 하락으로 마감이 됐고 양봉이 나오기는 했지만 6만원짜리를 이탈하고 마감이 됐죠. 삼성전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60일선 부분까지 하락할 수가 있고 60일선마저도 이탈이 되면 120일선 부분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매수 자리를 두 자리를 잡아 드렸었습니다. 60일선과 121선 자리. 삼성전자의 오늘 수급을 살펴보면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들만 엄청나게 매수를 하고 있죠. 기관에서는 매수가 들어오기는 하지만 물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코스피 업종별 투자자 순 매수도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들만 매도로 대응을 했고 개인과 기관들은 매수로 대응을 했죠. 의약품과 서비스업 섹터에서는 가장 많은 양 매수가 들어왔고 철강 금속과 유통업 섹터에서는 가장 많은 양 매도가 나왔죠. 그리고 외국인들은 전기전자와 제조업 섹터에서 집중적으로 매도가 나왔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기관들만 매도로 대응을 했습니다. 기타 서비스업 섹터에서 가장 많은 매수가 들어왔고 일반 전기 전자 섹터에서는 가장 많은 매도가 나왔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국내 신규 확진자는 7,100명이 넘어섰고 7일 의무 격리를 4주 연장을 한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저녁 6시 전까지 전 세계 신규 확진자는 50만 명을 넘어서고 있고 전일 다우지수가 3만 선이 붕괴가 됐죠. 나스닥도 202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으로 스위스와 영국 중앙은행도 또다시 금리 인상을 했죠. 그리고 전일 야간에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 활동지수가 마이너스 3.3%로 예상치보다 너무나 안 좋게 나왔습니다. 국내에서는 사료 가격 폭등으로 축산 농가가 줄도산을 우려를 하고 있고 식자재 가격 급등에 중소 밀키트 업체들도 줄도산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JP모건은 한국은행도 7월 달에는 0.5% 정도의 빅스텝을 밟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연말 기준금리를 3%대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 7월 기준금리도 최소 0.5에서 0.75%까지도 추가 인상을 예상을 하고 있죠. 미국의 연말 기준금리는 3.4% 이상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장 마감 이후에 유일에너테크는 154억 원 규모의 2차 전지 장비 공급 계약 체결을 했다라는 발표가 나오면서 오늘 시간외 거래에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0.96% 상승으로 마감이 됐죠. 야간에는 파월 의장의 연설과 미국 산업 생산이 발표가 됩니다. 현재 시각이 7시 10분을 지나고 있는데 미국 선물 지수는 상승 출발을 하고 있고 독일을 포함한 유럽 주요 국가들은 영국을 제외하고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3.214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원달러 환율은 1291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6일자를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의 PBR 수치는 0.97까지 내려왔는 상태고 코스피 200의 경우에는 0.95까지 하락한 상태입니다.
코스피와 코스피 200 지수가 PBR 기준으로 1 이하에서 매수를 했을 때 시간이 조금 걸린 적은 있었지만 우량주를 매수를 했을 경우에 손실로 마감이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현재 물려있다라고 하더라도 저점에서 추가 매수만 잘 하신다면 충분히 수익권에서 정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우량한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전일 특징 종목이었던 고려산업은 오늘 시가가 20%대에서 출발이 됐기 때문에 진입하신 분들은 없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6월 20일 월요일 특징 종목은 앞에서 설명드린 유일에너테크입니다. 그리고 6월 20일 혹은 다음주 상승 가능해 보이는 관심 종목을 4종목을 찾아봤습니다. 실적주 한 종목과 저평가, 낙폭 과대가 심한 종목을 3종목을 찾아봤습니다. 먼저 실적주로는 LNF입니다. LNF는 2차 전지용 양극활 물질을 생산,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95% 이상을 해외에 수출을 하는 업체입니다. LNF의 재무 차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부터 전년도까지 당기 순이익이 적자를 기록을 했었지만 올해 3년 동안의 당기 순이익의 적자를 훨씬 넘는 수치로 턴어라운드가 되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의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 522% 이상이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매년 43%와 38% 실적이 크게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리고 낙폭 과대주 저평가 종목으로는 PI 첨단 소재와 드라마와 영화 제작사인 NEW 그리고 마지막으로 YG 플러스입니다. NEW는 대표 드라마로는 태양의 후예가 있고 YG 플러스의 경우에는 블랙핑크가 3분기부터 대규모 월드 투어를 준비를 하고 있죠. 낙폭 과대주를 공략을 해보실 분들은 월요일 시가 이하에서 분할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매수 가격 대비 10% 정도 구간에서 손절가를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가 워낙 저점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0% 구간까지 하락을 해버린다면 이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하셔도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LNF의 경우에는 최근 120일선을 단 한 번도 이탈이 된 적이 없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오늘 아슬아슬하게 20일 이평선을 돌파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LNF를 공략을 해보실 분들은 단기적으로는 120일선, 조금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실 분들은 240일선 정도를 손절가로 지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120일선까지 내려온다면 오히려 저점에서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죠.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 전문가의 개인적인 생각이며 모든 투자의 판단은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는 국내 증시와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종목들이 크게 반등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